네, 편집은 없습니다. 바로 찍어 바로 올리는 영준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것은 과학적 탐구의 과정인데요. 실제로 과학책의 첫 단원이 이런 과학적 탐구의 과정인데, 선생님들이 보통 요거 설명만 쭉 해주시고 여러분하고 진지하게 생각한 경험이 없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과학을 암기 단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어디까지나 탐구를 하는 단원이라는 거. 그렇다면 탐구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인식 단계입니다. 처음에 어떠한 과학적 사실을 보고 이럴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단계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와 신기하다 라고 끝나버리면 더 이상 과학적 탐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와 신기하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사고가 나아가야 되냐면 바로 가설 설정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가설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 가설과 관찰 가설인데 쌤이 임의로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뭐 다른 분들은 이걸 단순 가설, 이건 복잡한 가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학에 사용하는 가설은 보통 지금 쌤이 이름 붙인 실험 가설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즉 가설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짜로 이럴 것이다, 가짜의 설명입니다. 왜 가짜냐면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실험도 해보지 않았고 관찰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것이다 라는 추측이라서 가설이에요. 쌤이 이름 붙인 관찰 가설은 이제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보통 할 수 있는 가설입니다. 즉 대상을 관찰만 하면은 바로 정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나비는 날개가 두 쌍일 것이야 라는 거. 그럼 나비를 보면 날개가 두 쌍인지 세 쌍인지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쌤이 단순 가설, 관찰 가설이라고 이름 붙여보았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이 사이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이럴 거야.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가 없는 파는 물이 줄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흡수를 못해서 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유 부분이 뒤에 가면은 이제 통제 변인이라든지 조작 변인이 되면서 이유를 빼거나 이유를 조작했을 때 대상의 결과가 달라지면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가 나올 수 있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가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찰 가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다 이유를 넣을 수 있어요. 나비가 이제 더 잘 날기 위해서 날개가 두 쌍일 것이다. 혹은 뭐 개미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다리가 6개일 것이다. 이런 것처럼 이유를 넣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3학년, 4학년 친구들은 관찰에 포인트를 두고 보통 이제 실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관찰 가설까지만 써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5학년,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해서 가설을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실험 단계인데 여기까지가 사실 핵심입니다. 실험을 할 때는 아까처럼 가설에서 그 이유와 관련된 이제 변인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같게 해야 될 조건,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이라고 해서 아까처럼 가설이 뿌리 없는 파는 물이 줄지 않을 것이다. 흡수를 못해서. 그러면 대상이 뿌리 없는 파죠. 그러면은 물을 흡수한다는 거는 이제 뿌리가 있냐 없냐가 실제로 다르게 해야 되는 것들이고, 나머지 것들, 파 크기, 뭐 실험 장소, 온도, 물의 양 등은 다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작 변이는 딱 하나여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에 다루는 실험들은 조작 변이는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만 다루고 나머지는 다 같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편하실 겁니다. 가설에서 이유가 되는 하나만 다루고 나머지는 다 같이. 그 다음 플러스로 이제 여기서 준비물과 주의점들도 실험 설계에 넣어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같게 해야 될 조건과 다르게 해야 될 조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가설 설정과 실험 설계 반드시 한번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4단계, 5단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